켜졌지? 켜졌어요. 39번, 42번 지문은 과학 지문 치고는 좀 쉬운데 니네가 볼 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통 과학 지문에서 물리 쪽이랑 우주 얘기 나오면 니네가 되게 헷갈려 해요. 오히려 화학이랑 생명과학은 비교적 쉽거든요. 그거는 구조가 나오는 거기도 하니까. 근데 물리 관련된 이야기, 전체 우주학도 거의 물리잖아요.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잘 보세요. 하나하나 보자고. 우주 탐사선이 지구에서 태양계 끝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속도 이상에 이르러야 한다. 조건이에요. 저 멀리까지 가려면 일정 속도 이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탐사선의 추진력만으로는 속도에 도달하기 어렵대요. 일정 속도 이상을 내줘야 하지만 탐사선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진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를 더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요, 요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추진력을 마음껏 얻을 수 있을 정도 큰 추진자가 될 탐사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이거를 합친 것만큼 로켓 엔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왜? 너무 커지기도 하고 우주선이 커지면 탐사선이 커지면 또 엔진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 그래서 탐사선을 다른 행성에 접근시키는 스윙 바위를 통해 속도를 얻는다. 이 알파가 바로 스윙 바위를 통해서 얻는 힘이에요. 그런 스윙 바위가 뭐냐? 생각보단 쉬워. 볼게요. 말 그대로 탐사선이 행성에 잠깐 다가갔다가 다시 멀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윙바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성이 정지하지 있지 않고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오른쪽 그림 잘 봐봐. 아니면 칠판 봐도 돼요. 행성이 있으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때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가는 방향이 공전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지. 뒤에서 뭔가 밀어주는 힘이 있다고 쳐도 되죠. 그러니까 얘네 가는 힘이 있는 거야. 일단 행성에 힘이 있어요. 공전을 꼭 해야 되는 거야. 뒤에서 바람이 불면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듯이 이해를 돕죠. 외부의 영향으로 속도가 변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외부 힘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야. 이제 갈 거예요. 탐사선을 행성에 접근시켜 행성의 공전을 이용하는 스윙바이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탐사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체 추진력도 있겠지만 얘가 얘 힘을 빌려가면 같이 갈 수 있겠지? 그쵸? 그 멀리에요. 근데 여기 있으면 얘가 힘을 줘. 왜냐? 인력권이잖아요? 도와주는 거야. 얘가 자기의 공전하는 힘으로 얘를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딱 요만큼이라고 합시다. 공전의 힘이 이만큼이에요. 지금 요거는 요만큼이란 말이지. 여기에 이만큼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게 스윙바이의 핵심이에요. 계속 봐. 탐사선이 공전하는 행성에 접근할 중력의 영향권이 중력잔에 진입할 때에는 행성의 공정 방향과 방향이 달라 속도 증가는 크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이 행성을 이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탐사선을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보내야지. 그래야 뚫고 갈 수는 없지. 이렇게 보내야지. 보내면 아직까지는 얘는 이 방향은 이쪽이고 얘는 이쪽이니까 큰 영향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얘 중력권에 들어가게 되면 탐사선이 이렇게 휘게 돼요. 휘다가 드디어 방향이 같아져. 이런 식으로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봐요. 탐사선이 곡선 궤도를 그리며 방향을 바꿔 공전 방향에 가까워지면 탐사선의 속도는 크게 증가한다. 왜냐하면 탐사선이 행성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행성에 가까울수록 스윙바이 통한 속도의 증가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탐사선이 행성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라면 요거 아니야? 탐사선이 행성 멀어지는 방향은 요 방향이에요. 근데 이게 봐봐.
여기까지는 가까워지는 방향이야. 근데 이제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각도가 요거고 요거잖아. 그 좀 더 가면 요거고 요거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일직선이 되면 이거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거고 이때는 확실하게 모든 빨간색을 이어받는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탐사선의 속도 증가에 행성의 중력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무슨 얘기냐면 봐. 이게 이 탐사선이 이쪽이 이렇게 오잖아요. 쭉 가. 그러면 이쯤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끌어당겨요. 확 당긴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빨라져. 좀 더 빨라져요. 그러고 계속 중력의 영향권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얘가 슬슬 이쯤 가면 중력장에서 멀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한 힘은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중력에 의해서도 힘이 추가가 되지만 이 탐사선이 중력장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원래 중력이 준 힘은 뺏겨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알파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알파에 해당하는 거는 행성의 공전 속도에 속해요. 요걸 더 추가해 주는 거야. 저 알파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탐사선이 행성 중력의 영향권 벗어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얻은 만큼의 속도를 잃기 때문이에요. 탐사선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쓴 사람 여기저기 계속 비유 쓰고 있죠. 아까 위에서는 달리기 할 때 뒤에서 바람이 분다면 여기서는 롤러코스터처럼 비유를 하고 있더라. 이해를 돕기 위한 거. 기억 봐요. 스윙바인의 행성의 공전 속도를 훔쳐오는 것이다. 중요한 겁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행성의 공전 속도를 훔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니네가 본 적이 있을 거야. 얘가 얻는 게 있으면요. 얘도 얻는 게 있어요. 얘가 뺏기는 게 있으면 얘도 뺏기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행성의 질량은 매우 크고 이 탐사선의 질량은 매우 작고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량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치면 얘는 무게가 별로 질량이 얼마 안 나가니까 속도는 되게 클 거고 요거잖아. F는 질량, 속도. 근데 만약에 얘가 100kg이고 이게 요거였다면 얘는 10kg이라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900, 90, 루트 90 하면 되겠다. 야. 그럼 훨씬 크잖아. 얘보단 이게 크죠. 그렇죠? 이게 제곱하면 되니까. 마지막 단락 봐요.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스윙바를 통해 탐사선과 행성에는 운동량은 같아요. 이 말은 탐사선의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행성은 느려진 겁니다. 왜냐? 훔쳐온 거니까.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T를 모르느냐? 서로 받은 주고받은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 변화 곱한 것이므로 행성에 비해 질량이 작은 탐사선 속도가 크게 증가하지만 질량이 매우 큰 행성은요 속도가 거의 줄어들지 않아요.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툭하면 외계로 보내거든요. 탐사선을. 근데 초속 8.9km 속도를 얻은 갈릴레오호는 지구의 공전 속도는 1억 년에 1.2cm쯤으로 늦어지게 되었다. 1년에 1.2도 아니고요. 1억 년에 1.2. 미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로 탐사선을 보낼 때는 지구의 공전 속도를 활용하는 걸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이다. 왜냐? 티가 안 나잖아요. 1억 년 동안 느리게 간 게 1.2cm밖에 안 돼. 해봤자 1m야. 탐사선을 100대를 보내도 1m 12cm만 손실이 뭐지? 크게 차이 안 나죠? 더군다나 지구 공전 궤도가 얼만데요? 이게 얼만데? 여기서 해봤자 1.2m 아니야? 거의 티가 안 날 거죠? 40번이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A는 탐사선의 속도의 크기의 변화가 있나 없나? A는 변화가 있냐 없냐? 거의 없죠. A는 어디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A가 어디죠? 여기까지겠지? 중력권에 들어가기 전에 오로지 나의 추진력만 가지고 진행할 때가 이게 A예요. B는요? 왜 속도가 늘죠?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 돼. 하나는 중력권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얘 공전 속도를 조금씩 받을 거니까. 방향은 물론 다르지만 조금 받을 거야. 그 다음 C는 왜 이렇게 빨라지죠? 아마도 여기일 거예요. 아직은 중력장 내고
공전 방향이 같아져서 완벽하게 밀어주는 거. 그 다음에 D는 왜 속도가 조금 줄어요? 중력장을 나갈 때 더 이상 중력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고 뺏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D일 거야. 그래서 그게 좀 뺏기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이게 2일 거예요. 몇 번이에요? 왜 4번이죠? B에서의 속도의 크기의 변화는 C에서 속도의 크기의 변화가 같을 리가. B는 공전 속도를 완벽하게 받지 못하고 C는 완벽하게 받고 이 차이만 봐도 차이가 꽤 큰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41번이요. 보기는 스윙바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이다. 윗글의 공전한 행성과 가장 유사한 거 지금 니네 41번에 요소가 몇 개 나오죠? 다 써볼게요. 일단 어떤 사람, 그 다음 달리는 말, 그 다음 화살, 정면에 있는 관역, 그 다음에 옆에 서 있는 사람. 윗글에 안 나온 거 다 지워봐요. 윗글에 나오지 않은 요소, 필요 없는 거 다 지웁시다. 뭐요? 일단 옆 사람은 말도 안 돼요. 왜 말도 안 돼요? 우주에서 어떻게 관찰해? 말이 안 돼요. 또 관역은 있기는 해요. 어디에? 첫 줄에 뭐라고 나오죠? 태양계 끝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목표지?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게 태양계 끝이라고 말을 바꿔도 돼요. 자, 그 다음 쓸데없는 거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말을 출발시켰다. 그렇다면 아마도 얘는 지구상의 누구일 텐데 뭐 굳이 따지자면 나사겠지? 갈릴레오는 나사가 쐈을 거니까. 하지만 몰라요. 안 나와. 두 개가 다예요. 그러면 달리는 말이 탐사선이냐 화살이 탐사선이냐. 지금 뭔가 도움받는 게 뭐죠? 그게 화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탐사선이고 도움을 주는 게 요게 행성이고. 문제가 뭐죠? 공전한 행성에 가까운 거는 말. 그래서 몇 번이요? 2번이요. 자, 기억은 간단한 겁니다. 뭐는 같아야 돼요? 운동량은 같아야 돼요. 뭐가 달라요? 속도와 질량이 달라요. 누가 속도를 더 많이 얻어요? 탐사선이 얻어요. 행성이 잃은 속도는 매우 같을 거야. 매우 작아요. 답은 그래서 3번이 제일 좋습니다. 40의 답은 3번을 골라주고 넘어갈게요. 자, 넘겨서 마지막 홍길동전을 간단하게 끝내고요. 보자. 43번, 45번의 홍길동전.